자, 이제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게 있죠.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수직선을 평균 이렇게 넣으시고 평균 밑에다가 수익이라고 말을 써요. 수익. 그 다음에 수평선은 분산. 분산 밑에다가 위험 이렇게 써놔요. 위험. 분산은 위험이란 뜻이고 평균은 수익이란 뜻이라. 여기 원점. 위로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높은 거지.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익률이 낮은 거고, 오른쪽 갈수록 위험이 높고 위험량이 많고, 왼쪽으로 갈수록 위험량이 적어집니다. 자, 우리 경제론 할 때는 요 놈을 P, 가격, 요 놈을 Q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경제학에서는 PQ 이렇게 하고, 경영학의 투자론에서는 바로 수익과 위험 이렇게 그림만 그리면 돼요. 그림도 많지 않다. 별거 없다. 자, 이것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A 부동산이 있고 여기에 B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A라는 남자가 있고 저기에 B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A라는 남자하고 B라는 남자 둘 다 돈은 똑같아. 근데 누가 더 위험한 남자다? B. 위험한 남자. 돈은 많은데, 돈 많은 게 아니고 이 돈 똑같은데 B가 더 위험한 남자다. 그러면 A 남자가 매너도 좋고 이렇지. 그럼 누굴 더 좋아한다? 어느 걸 선택하겠다? A를 선택하겠죠. 일반적으로. 이 사람을 보고 이제 위험 회피라고 합니다. 위험 회피. 자, 우리 일반적, 합리적, 이성적 투자는 위험 회피입니다. 위험 회피. 근데 B라는 남자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B라는 남자를 선택하는 사람을 보고 위험 선호형, 위험 추구해란다. 우리 앞에서 그 용어 잠깐 있었는데 그 바로 앞 페이지 나오네. 위험 선호, 위험 추구형 이런 말이 있어요. B라는 남자는 심심하면 야구방망이 휘두르고 그래요. 근데 야구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치? 경기장에서 멍도 휘두르는 게 아니고 집에서 멍도 휘두르는 사람이 골 때리지게 한 번씩 바가지 피긴 날라다니고. 근데 그런 야구방망이 이 여자가 이 선택한 여자가 투자가 자기는 검도 선수야. 국가대표. 남편이 야구방망이 들으면 겁난다, 겁 안 난다? 하나도 안 나지. 그런 위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야구방망이 들기를 바래. 들면 한번 혼쭐 내주고 이기해. 야구방망이 딱 들면 그대로. 그럼 다음부터 야구방망이 안 들고 고분고분해지겠죠. 그치?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은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데 A나 B나 위험은 상관없다. 나는 수익만 높은데 수익은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고 일반적으로 위험은 낮을수록 좋겠지만 예외적인 사람도 있죠. 위험에 대해서는 중립이다. 위험은 높으나 낮으나 신경 안 써. 오로지 나는 돈만 봐. 그걸 보고 위험 중립형. 또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 위험 선호형. 현실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도박판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우리 대한민국에 한 300만 된대요. 성인들이. 위험 선호형도 많다니까. 현실적으로. 강원랜드 가면 돈 벌니까 기대 수익률이 플러스가 됩니까? 기대 손실률이 나옵니까? 라스베가스 간다. 한 게임 하러 간대. 기대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기대 손실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기대 손실 나오면 수익도 없어. 연 밑으로 빠진다니까, 연 밑으로. 손실이 당한다고. 그러면 불구하고도 게임을 즐기잖아요. 게임 자체가 재미있어가지고 돈 날리면서도 가는 수도 있어요.
가령 우리가 큰 파도 이거 즐기는 사람 빠져 죽을지도 모르고 큰 파도 즐기는 사람이 이 사람은 위험 선호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이거 올라가기를 좋아한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객관적 냉정한 돈만 세계 본다면 원칙으로는 아니다. 그렇지만 해외로 위험 자체를 즐기는 취미 활동에서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엊그제 우리 인천 바다에서 낚시. 요즘 뭐 낚시하는 사람이 더 많다 하대. 취미에서 등산보다 낚시가 더 많대. 낚시는 그 낚시 도구 사면 좀 비싸잖아요. 이제 조금 우리가 부가 형성되니까 여가 활동 중에서도 제가 전에 했죠. 우리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종교 활동을 많이 합니까? 여가 활동을 많이 합니까? 여가를 더 많아지거든. 그 여가 중에서도 또 돈 더 생기니까 등산 올라가면 운동하면 쉬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낚시 도구는 돈 많이 들죠? 그 또 글로 또 쏠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 당했어. 그 낚시 낚아봐야 그 뭐 낚싯대 사는 돈 가지고 평생 해 사 먹어도 줄이가 남을 텐데. 그치? 돈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취미 활동 그러다가 사고 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위험 선호 추구형이라고 냉정한 돈 세계만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많다니까. 우리가 투자 세계에서는 쿨하게 냉정해야 되니까 위험 회피형 이게 일반적, 합리적, 이성적이다. 근데 여기 이제 C부동산이죠. C부동산. 자, C부동산 수익이 엄청 많지. B하고 C하고는 어느 것이 좋다? C가 같은 위험이 높은데 이 두 양반 다 C는 돈이 많잖아. 그 C 남자를 선택하겠지. C. 이거는 너도 나도 모든 자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C가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 C를 보고 우등, B를 보고 열등, 우열을 가릴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우열을 가릴 수 있다. 그런데 A하고 C하고 이게 어느 게 좋습니까, 이게? C다, A다. 그렇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C는 위험이 높다, 낮다? 위험이 높고 수익도 높죠. A는 그렇죠. 저죠. 위험도 낮고 수익률도 낮다. 그럼 내가 A를 좋아하는 사람은 방어적,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방패 모양 나중에 무찰고서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데 C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격적이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와요. 그럼 위험 회피형 중에서 공격적인 사람, 공격적 또는 요 A라는 사람 보고 보수적이다, 방어적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방패를 좋아하는 사람, 창을 좋아하는 사람, 창과 방패, 방패와 창. 젊을 때는 공격적입니까? 보수적입니까? 공격적이죠. 어차피 뭐 미천은 없으니까 공격적으로 나가야 돼. 뭔가 과감하게 한번 대시를 해보고 자기 혁신을 하고 혁신에 대한 도전을 하고 리더십을 끌어가고 그렇게 자기 경륜을 잘하면 가치가 부쩍 어느 날 갑자기 스타덤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근데 나이 드신 분은 주로 보수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남자가 공격적입니까? 여자가 공격적입니까? 남자? 여자? 할매가 공격적입니까? 할배가 공격적입니까? 할아버지가 공격적입니까? 할머니가 공격적입니까? 그렇지. 할머니가 공격적이지. 할아버지. 남자 수명이 짧은 요인 중에서 여자가 공격적인 것도 있습니다. 한국 남자 여자한테 다 줘버리고 자꾸 자식들한테 부인한테 다 줘버리고 기대고 있다가 할머니가 공격당하면 아이고 뭐 하지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격적이고 보수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 앞에 나온 위험회피형, 위험선호형, 위험중립형 이것도 설명이 되고 금방 우리 평균 분산 결정법도 설명이 됩니다. 자, 평균은 뭐다? 수익이지, 수익. 분산이 뭔지 요걸 상세히 한번 설명해야 되는데요. 분산, 편차, 우리 위험 척도로 시험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시험 계산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분산, 편차라. 뭐 별건 없는데 분산이 위험 측정,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게 분산이라. 위험을 수학적으로 측정한 게 분산입니다. 분산이 크다 이 말은 그냥 말 용어 그대로 보면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다 이 말이죠. 흩어질 산, 나눌 분. 분산이 위로, 아래로 흩어질 산자재. 가령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이 경기가 좋을 때 12% 기대 수익률이고, 요거 추정 수익률이고, 경기가 안 좋을 때 8%입니다. 경기 좋을 가능성이 반, 경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반. 반발 때는 어떻게 한다? 두 개 합쳐가 반. 나눠보면 되죠. 20%에 10% 아닙니까? 이게 기대 수익률이겠지. 기대 수익률은 10%야. 이런 거는 추정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다. 이렇게. 시나리오별, 경기 좋은 시나리오, 경기가 안 좋은 시나리오별 추정 예상 수익률이고 그놈들의 곱하기 해가 더하기 하면 기대 수익률이 나옵니다. 평균 기대 수익률. 명칭을 그려붙이게 되고 B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을 때 30% 추정 수익률, 경기 좋을 가능성이 반이고 경기 안 좋을 때는 0% 수익률이 없대요. 이런 추정 수익률. 이 곱해가 더하면 그 기대 수익률인데 마찬가지로 반반이니까 합쳐가지고 반토막 내보면 되지. 합쳐가지고 반토막 잘라보면 몇 프로다? 15%이지. 그럼 기대 수익률은 B가 높지. 그런데 그림 그려보면 기대 수익률부터 이게 위로 편차가 플러스 15%이고 아래로 편차가 마이너스 15%입니다. 이거 분산하고 편차 구하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계산 엄청 복잡해 어렵게 한참 걸려서 하고 나면 이렇게 나와버려요. 얘는 위로 편차가 2%지 아래 편차가 2%인데 이걸 표지락하고 이걸 편차락 한다고. 편차. 분산이 위로 흩어져 있는 게 2%고 아래 흩어져 있는 게 2% 아닙니까? 근데 B부동산은 위로 흩어진 게 훨씬 많죠? 이게 분산이 큽니다. 분산이 커. 위험이 크다니까. 그린 거더라도 얘가 천당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얘는 그냥 스무스하게. 얘가 위험이 크지. B가. 그걸 통계적으로 숫자로 측정하면 분산, 편차를 구하고 그림 그리면 B가 이렇게 그리고 변동폭이 적다. 말로는 B가 고위험이고 고수익이다. 이렇게. 고수익 맞지? 이 고위험이고 고수익이고 A는 저위험이고 저수익이다. 이렇게 말로. 그 세 가지 쓰리쿠션 다 들어간다니까. 수통계로 위험, 분산, 편차로 계산. 그 다음에 그림으로 변동성 계산. 그 다음 말로 저위험, 저수익. 고위험, 고수익. 세상은 몇 가지? 이 세 가지만 하다 끝나겠다.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세 가지 잘하시면 돼. 분산 나중에 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 근데 이 분산을 우리 유일하게 또 우리 공직원 시험에서 역대 아마 전후후무할 거야. 오류 출제가 아닌데 오류 출제로 인정받은 게. 오류 출제 아닌데 오류 출제 받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지. 오류 출제로 받아줘야 될 것도 안 받아주잖아 일반적으로. 작년에도 민법 경매문제 하나 있었는데 안 받아줬어요. 전국 소송 대표가 제 학원에 대표가 있었는데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를 하고 했는데 결국 로펌을 통해서 들어가도 안 되고 어느 학자한테 얘가 자꾸 표현이 맞나도 국어학자한테 테스트 받고 뭐 국회의원 가서 상담도 하고 온 테스트 결국에 기각된 때부터
그게 일반적인데 분산에서는 오류출제가 아닌데 오류출제 받은 전후음합 문제 나중에 내가 계산할 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평균 분산 결정법. 시험 잘 나옵니다. 딱 별표 드시고. 위의 지표를 통해서 투자 대안 선택하는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 한다. 평균 분산 결정법이란 투자 대안의 위험이 같으면, 분산이 같으면, 아까 했죠, 이게. 분산이 같으면, B하고 C 부동산. 이 분산이 같으면 수익 높은 걸 선택한다. 이 당연한 거죠. 평균 높은 것을 선택한다. 기대 수익이 평균이거든. 평균, 기대 수익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A, B 부동산이라. A, B 부동산은 기대 수익이 같죠. 둘이 도는 것 같아. 그런데 위험 낮은 A 부동산을 선택한다. 이거는 위험 회피형이 일반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위험 회피형 일반적.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위험 중립형이 생길 수도 있고 위험 추구 선형이 생길 수도 있고 위험 회피형이 일반적이다. 이건 심리적 변화라서 수학에서는 부등호 이렇게 안 쓰고 파선을 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선. 그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저 밑에 내려가서 위험 처리 방법, 리스크 처리하는 방법에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위험한 투자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제외. 예를 들어서 돈이 생기면 정기예금, 국공채 이자 있죠. 돈 생기는 쪽쪽 은행에 다 갖다 바쳐. 정기예금만 해요, 정기예금. 그 사람은 저축왕이야, 저축왕. 투자왕은 아닙니다. 저축왕이다, 이 말이죠. 정기예금만 한대요. 만약에 정기예금 이자를 2% 준다면 1억 예금하면 1년 후에 얼마 준다? 200만 원. 은행이 망할 리가 없다. 1년 사이에. 이걸 보고 확실하다 이렇게 해요. 확실하다. 위험이 없는 확실성 세계. 확실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리스크 프리. 무위험이다 이렇게. 위험이 프리. 없어졌다 이 말이죠. 무위험. 리스크 프리. 무위험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 국공채 이자 이렇게 대용치로 많이 씁니다. 앞으로 무위험하면 정기예금 이자 중개 실무하시다가 사장님 은행에다 이런 애격 해봐야 2%, 200만 원 이자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 사면 위험은 좀 있지만 수익률이 지금 10% 나옵니다. 7% 나옵니다. 제보고 지난주에 전국의 광역시 특별시 속에 서울특별시 포함해서 6대 광역시 포함해가지고 5천억까지 상가 4% 이상 수익 나오는 거 소개해달래. 5천억까지. 좀 황당하죠? 뭐 서울 가면 5천억짜리 있겠지 당연히. 많이 있겠죠. 서울에는 많이 있겠지. 뭐 3천억짜리 소개해달라. 지금도 뭐 500억짜리 하고 지금 중개를 하고 있긴 있는데 불확실성이 좀 높아요. 중개 보수 한 받으면 10년간 그냥 살겠지. 투자 왕이 돼야 되는데 저축 왕은 부극대 불일치합니다. 위험을 감수를 해야 감수할 위험 능력을 키우면 그 위험을 감수하면 그때는 더 부자되잖아. 그걸 추구해야 되지. 그 투자 왕이 돼야 합니다. 이건 저축왕 X.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 다음에 보수 밑에다가 비관 쓰시고 보수 비관적 애척 방법. 여기 보수란 것은 아까 제가 여기 있는 보수 이거 방패하고 달라요. 이거는 방패고 이거는 보수 비관. 돌다리도 하도 두들기 패가 깨버리고 못 건너가는 사람에게. 보수 비관.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높게. 그러면 평생 가도 땅 한 평 못 사겠죠. 이것도 비합리적이라. 그 다음 별표. 위험 조정 할인율. 이게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위험 조정 할인율 우리 시험 절개 출제합니다. 이때 이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써주시고 요구 수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구 수익률을 안다는 것은 컨설팅 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할인율이라 말을 하시는데, 자, 투하 시점, 1년 후 시점. 지금 100억 투자해가지고 1년 후에 110억이 되면 수익률이 몇 프로다? 지금 100억짜리 땅을 샀어요. 1년 후에 110억 기대가 된답니다. 그럼 초수익률이 몇 프로? 10%. 맞습니까? 10%. 맞네. 제가 이제 한번 써보면 저는 수식으로 머리 아프게 막 썼는데 가로 열고 1 더하기 10% 가로 닫고 1년 후 110억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계산은 이렇게 나와. 자, 여기서 곱하기는 매수고 부동산 매수 희망입니다. 희망. 매수할 때는 미래 희망을 갖고 사는 거죠. 곱하기 매수. 이거 가로 벗기면 양쪽에 가로를 벗겨버리면 일성은 이런 있으나 마나 했죠. 이런 모든 숫자에 기대언덕 다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대언덕이 없으면 지금 저 집에 뻗어 있을 거야 아마. 다 있다. 그럼 이 가로 벗기면 1 곱하기 100억 얼마입니까? 100억이지. 1 곱하기 100은 100억이지. 이 투자 원금이고 10% 곱하기 100억 얼마다? 100억의 10%는 10억이지. 이건 이익이죠, 이익. 원금 더하기 이익. 1년 후에 110억이 됩니다. 원리금 합계. 이렇게 되는 거죠. 원금, 이익 합계. 100억은 원금이고 이익이 10%, 10억이다. 근데 이 곱하기를 반대로 던지면 뭐다? 곱하기 반대로 던지면 뭐다? 나누기. 자, 1 더하기 10% 일성. 110억 나누기.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곱하기 반대로 던지면 나누기 맞습니다. 우리 2 곱하기 3은 얼마다? 구단은 최소한 내야 됩니다. 구단이 3일은 얼마입니까? 3일. 3일 절 하지 말고. 6 곱하기 4는 6, 4. 24기. 6, 4, 24. 88이 꼼백팔 하지 말고. 뭐 단단히만 하면 돼. 뭐 인도처럼 뭐 두 단위 이렇게 할 필요. 22 곱하기 32 이런 건 외울 필요 없고 이런 건 전혀 필요 없어. 그냥 99까지만 가면 되죠. 99, 81. 자, 여기서 이 곱하기를 반대로 던지면 당연히 나누기지. 6 나누기 3은 2. 맞지, 이제? 맞지. 곱하기를 통째로 반대로 던지면 나누기가 맞습니다. 이 곱하기를 이 통째로 반대로 던지면 나누기지, 나누기. 자, 그러면 1년 후에 110억 나누기 1.1 하면 얼마 나옵니까? 현재 가치가. 110억 나누기 1.1 하면 100억이지, 그죠? 100억. 그거 혹시 계산 안 되면 쉬는 시간에 짝꿍한테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기초적인 것밖에 없어요. 근본만 알면 다 해결됩니다. 자, 이놈을 보고 이 10%를 보고 여기 100억인데 10억이 더 프리미엄 붙었잖아. 할증률, 투자 수익률, 기대 수익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10%가 할증 대 할증 프리미엄 붙었습니다. 할증률. 그 다음에 이거 110억 나누기는 부동산 매도인데 매도. 1년 후에 110억 될 기대값을 나누기 해서 할인해서 지금 팔아먹잖아. 돈 100억 받고. 이 100을 챙겨가 가족끼리 사랑으로 나눈 거예요. 현찰은.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나누기는 사랑인데 그래서 부동산 매수, 매도, 매매가 곱하기 나누기 되겠습니다. 곱하기 나누기는 매매라. 곱하기 나누기는 매매. 자, 그러면 여기서 110억 나누기 1.1을 하면 100억이 맞다. 이때의 10% 이걸 뭐라느냐. 1년 후에 110억이 1.1로 나누기 하니까 10억이 디스카운트 날아가 버리고 100억만 나오죠. 이걸 할인율, 영어로 쓰면 이걸
디스카운트 레이트. 디스카운트 알죠? 마트 가서 석이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깎아줘, 디시해줘, 끼워줘. 이 두 마디밖에 제일 안 해요. 경제론에서도 그런 나오듯이 깎아줘, 끼워줘. 이 두 마디를 제일 많이 한다고 시장에서. 물건 사러 가가지고. 그러면 110억이 10억이 디스카운트 됐죠. 디시 됐지, 디시. 그래서 이걸 보고 할인율 이렇게 할인율. 이게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 조정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게 돼 있는데, 할인한다는 말은 수학적으로 따지면 나누기란 뜻이고, 할증한다는 말은 수학적으로 따지면 곱하기란 뜻이고, 그치? 할증은 곱하기 되죠. 할증. 10억 붙었다고. 그 다음에 할인하면 나누기 하면 디스카운트 할인되어서 10억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100원만 나오잖아요. 할인율. 단 이때 할인하는 것은 우리 투자 가치 구할 때 요거 수익률로 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수익률로 나누게 합니다. 아까 봤지만 우리 토지 가치 무한대 갈 때는 2천만 원, 아까 8% 이렇게 나눴잖아요. 무한대 간다. 이게 다 요거 수익률로 나누기 할인하는 거거든. 무한연금일 때는 그냥 R만 할인하면 돼요. 유한연수일 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1 더하기 R. 3년 같으면 삼성 1이 되고 1년 후니까 1성 이렇게 한 거지. 예, 그게 이제 우리 바로 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할인율이다 이 말이지. 이 두 개를 몽땅 묶어서 그냥 이자다 합니다. 이자. 이자율. 할증되는 이자율. 얘는 할인되는 이자율. 그래서 용어가 몇 가지 나온댔어. 몇 가지. 기본적으로 3개 나온댔지. 3개. 요거 수익률로 할인하는 할인율이고, 이거는 투자 수익률로 할증하는 할증률이고, 두 개 다 이자율이다. 이렇게 통칭 같이 불러버려요. 세상은 몇 가지? 3가지 말면 된다니까. 선생님, 저기 1 플러스 10 플러스 1입니다. 1 플러스, 예? 요거? 1 플러스 10 플러스 1이. 요거 이어서 보면 돼요. 가로 뺏기면 1 곱하기 100억은 1의 의미, 원금. 요거는 2. 원리금 합쳐가지고 1년 후에 110억이 됩니다. 이런 뜻이지. 원금과 이익이란 뜻이라. 그 앞에 원금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 숫자가 안 바뀌지. 안 바뀌지. 지금 내가 100억을 투자해갖고 2년간 투자했대. 그럼 2년 후에 110억, 121억 되겠지. 3년간 투자하면 이때 이걸 이제 2년, 3년, 2기, 3기, 4기, 5기, 10기 이렇게 하면 연평균 투자 수익 이렇게 합니다. 이해가시죠? 연평균 10%야, 이거 연평균. 연평균 투자 수익 이렇게 하면 돼. 연도가 되면 승승하게 좀 바꾸면 되겠네요. 2년, 2년, 3년. 그렇지. 2성, 3성. 이게 2성이다 이 말은 요걸 한 번 더 곱했다는 얘기지. 밑수를, 여기 밑수이고 여기 위수인데 2성이다 이 말은 밑에 밑수를 한 번 더 곱한 걸 간단하게 2성 이렇게 표현한 거지. 2성. 수학에 보통 많이 약할 겁니다. 수학 나오면 고개 쩔레쩔레 흔들었죠. 그치? 수학같이 명쾌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쉽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위험 조정 할인율. 이 할인율이 기대 수익률입니까? 요구 수익률입니까? 요구 수익입니다. 기대 수익률하고 다릅니다. 올해도 시험 나왔습니다만 요구 수익률 할인율 가장 합리적이다. 장래 기대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요구 수익률로 적용하고 위험이 낮은 것일 때는 낮은 할인율로 적용하면 돼. 이 요구 수익률이 만약에 12%다, 13%다 이러면 이게 위험이 높은 거지. 이게 9%, 8% 낮아지면 위험이 낮은 거 아이가? 위험이 높으면 요구 수익률이 높지. 위험률이 낮으면 요구 수익률이 낮잖아요. 당연하지. 자,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 감흥도 분석이라고 한다.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모님한테 뭘 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왜? 그 행복지수 높이는데 가정의 행복은 사모님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뭐 어떻게 할 때 가장 민감하게 좋아합니까? 돈 줄 때? 돈 줄 때. 그러면 좋다. 돈 버는 걸, 그 민감한 요소를 집중 관리해야 돼. 돈 버는데. 집중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더 민감한 것도 있어요? 아, 싱글이즈가. 연애 시절은 뭐가 민감한데? 신혼 때는 뭐가 민감합니까? 다 다르겠죠? 그때 달라요, 실제. 그걸 뭐 상상 속으로 맡기고. 그걸 집중 투자 가치를 높이는 가장 민감 요소를 집중 관리한대. 그 말이야. 이게 민감도 분석이다. 그래서 가래, 동그라미 2번 한 5째 줄 내려가시면 임대료, 영업경비, 공실률, 세율 등 이런 것은 투자 수익에 민감한 요소가 맞죠? 현실적으로. 원룸을 임대하는데 임대료를 10% 상승시킬까 낮출까? 지금 경기 상황으로 봐서는 오히려 임대료 낮춰야 되겠다. 높이면 공실, 임차인이 안 들어오잖아요. 낮춰줘야겠다. 그게 나의 투자 가치를 더 높이겠다. 그러면 임대료 낮춰야 돼. 영업 경비도 지금 이 바닥에 영업 경비도 줄여야 되겠죠. 자기 원룸을 자기가 청소하고 관리하러 가야 돼. 12만 원 주고 관리업체 받기보다 내가 하면 하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 논의. 그래야 그나마 이 불경기에 벗어나겠지. 그래 이제 공실도 줄이고 세율, 임대사업 세율이 지금 다르잖아, 그죠? 우리 2천만 원 임대할 때까지는 지금 현재는 비과세 이렇게 돼 있지, 임대소득. 근데 원룸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에 주인이 살고 주인 세대, 여 밑에 임대를 한다. 그럼 이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라. 안 살아도 되지, 지방에서는. 자, 우리 투기지역, 투기관리지구 조정 대상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는 앞으로 이제 거주 조건도 필요해요. 국회 통과했으니까 1월 1일부터 필요한데. 그럼 여기서 이거 1세대 1주택을 임대 소득이 생기잖아요. 월세 받으면 이건 다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2천만 초과하더라도. 1세대가 1주택을 임대해서 생기는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5천만 원 생기더라도 비과세라. 그런데 여러 채 중에서 2천만 원 이하 같으면 이게 아직 지금 현재는 비과세이고. 그런데 원룸이 공실이 안 생기고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공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거제도 같은 데는 부부지간에 이거 임대하다가 전에 한 신문에도 나왔지만 13동이가 하다가 보증금 받고 튀어버렸잖아, 그냥.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세율 문제, 투자 수익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금. 그 요소를 집중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세금은 과세 많이 하니까 좀 참아야 되겠다. 투자를 좀 다른 쪽으로 투자해야 되겠다. 또 세율이 낮으니까 이걸 투자해야 되겠다. 또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할 자신이 있으면 나도 원룸 하나 가지고 공실 많이 없이 임대료는 좀 낮춰주더라도 임대할 수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민감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에 민감한 요소를 집중 관리한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다 하는 거지. 책 안 봐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그 다음에 4번에 내려가시면 시뮬레이션 분석이란 말이 있죠. 시뮬레이션. 그 위에까지는 우리가 한 개 또는 두 개 요소가 변동할 때 투자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분석했는데 이제 시뮬레이션은 이게 사실은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치죠. 상황을 주어놓고 다변수가 변할 때 투자 가치에 미치는 걸 시뮬레이션 결과로 투자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라. 시뮬레이션. 우리 시뮬레이션은 민방위 훈련도 시뮬레이션이죠. 우리 모의고사 시험 치는 게 시뮬레이션이죠. 모의고사 치는 이유는 뭡니까? 합격의
가장 민감한 요소가 되죠. 실제 실력이 아주 좋은 분이 모의고사 한 번도 안 쳐보고 떨어진 분이 많아요. 저도 뭐 공직에서 하고는 한 7년 차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벌써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모의고사 치러 오시라 해도 말 잘 안 들어요. 응? 장사꾼이 또 돈 벌어물라고 하는 거지. 이래가 안 오신 분이 들어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떨어지고 1, 2차 동차 다 걸릴 분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것도 뭐 두 문제 작년에 2신청에다 받아주는 바람에 딱점으로 걸렸어 1차는. 그 다음에 2차 공부는 누구나 다 웬만하면 다 걸리는 시험 아닙니까? 근데 2차 공부도 모의고사 한 번도 치러 안 나타나더라고. 그러더만 떨어졌대. 이 참 사달난다 사달다. 진정한 본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에서 그런 민감한 요소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시간제 가지고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쳐야 되고 그래야 실력이 쌓여. 실전은 모의고사처럼 쳐야 긴장 완화 차원에서 점수가 운용 잘하면 평균 10점이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가 바로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 모의고사는 그때 이제 변수가 많거든요, 변수. 모의고사 변수에는 그날 우리 AB펜도 실제 시험 갈 때는 AB펜도 한 두 자루, 볼펜이든 뭐 샤프든 뭐 연필이든 한 두 자루 가져가야 돼. 한 자루 치다 보면 뚝 떨어지요. 떨어지면 쭉으로 갈 시간 없잖아요. 냅둬 버리겠네. AB펜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본 마킹펜 앞에 동그랑땡 있는 걸 그걸 해야 됩니다. 그냥 치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안 돼. 지금도 전국도 치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앞으로 동그랑땡에서 그가 한 방에 빵빵 찍어보면 금방 다 찍혀. 이렇게 찍고 그걸 연습을 여러 번 해봐야 돼. 왜냐하면 마지막 5분 타임 남겨놓고는 문제지하고 다운 마킹하고 확인해야 되거든. 확인. 이거 확인 안 해가지고 이거 두 군데 다 찍어가지고요. 두 군데 다 찍어가지고 어디 치다 보는 데 있고 두 군데 다 뻥뻥 뚫어가지고 빈간 공간도 있고 한 칸 위에 찍거나 한 칸 미리 내려 찍어가지고 또 어떤 거는 이게 너무 삐친 것도 있고 컴퓨터가 인식 안 해줘요. 채점 안 해. 떨어진 이 틀린 거. 이래가지고 한 문제 차로 떨어진 분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러니까 학원도 먹고 살고 출판사도 먹고 살고 이래 하겠지만 기하면 그 한계 극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 문차로 걸리면 딱점 걸리면 천당인데 한 문제로 떨어지면 뭐다 이게 지옥이래 지옥. 백지 한 장 차이라. 그래서 모의고사 대표로 우리 시뮬레이션이다.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위험 증가, 위험 보유, 위험 회피, 위험 통제. 아직은 위험 공부를 우리가 분산 표현 편에서도 계산 안 해봤고요. 많이 문제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들으면 대충 이해가 다 오잖아, 그지?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위험 증가다 이 말은 이게 매년 시험 나오는데 그 중에 매년 시험 나오는 것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은행에 돈 빌려 갔는데요. 은행은 대출자, 은행은 변동금리로 대출하려고 하고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차입자는 매달 이자 빠져나가는 게 내 통장에 빠져나가는 게 아는 게 좋죠. 얼마나 간다 하는 게 예산 짜기도 편하고 기대값이 실현된 값과 같으니까. 근데 변동금리로 만약에 차입하게 되면 이 금리 올라간다는데 걱정 노심초사. 내려가면 기분이 좀 좋고 이렇겠지만 변동세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겠지 이게. 변동금리 차입하면. 그래서 기하이면 위험이 낮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선호합니다. 그런데요, 은행 대출자는 변동금리 대출하기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고정금리가 예를 들어서 4% 합시다. 차입기간부터 만기까지 4% 계속 줍니다. 고정금리. 근데 변동금리가 인플레 등으로 이 변동금리라는 것은 시장 이자율이니까 화폐 수요가 많으면 시장금리가 올라가지. 화폐 공급이 많으면 금리가 떨어지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요. 하여튼 어디라도 마켓을 봐야 되니까 마켓. 자, 통화시장에서 마니터리 마켓. 통화시장에서
화폐 수요가 많으면 금리가 올라갈까요, 그게? 10%, 12%막 이렇게 시장금리가 상승한다니까. 그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자 은행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12%, 10% 받잖아. 근데 이 사람한테는, 수기업한테는 몇 프로밖에 못 받는다? 4%밖에 못 받으니까 이만큼 이자율 수익 감소 위험을 끌어안는다니까, 대출은행이. 그 다음에 시장금리가 이게 1%, 2% 아주 저금리라. 시장금리가 저금리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1%, 2%밖에 못 받는데 수기업한테는 4% 받으니까 기분 좋죠, 은행 입장에서. 근데 나는 기분 좋지만 상대방 차입자는 기분 더럽잖아요. 그러면 이 저금리를 차입해가지고 고금리를 상환해버리겠지. 조기 상환, 만기 전 상환해본다고. 그 앞으로 은행의 이자 수익이 날아가 버리잖아. 없어지잖아. 은행 이자 수익이 매출이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은행은 조기 상환 위험이 나타납니다. 조기 상환 위험. 이 조기 상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우리 조기 상환 수수료 받지, 요즘. 돈이 흔하니까. 조기 상환 수수료 받. 3년 안에 갚으면 몇 프로? 1년 안에 갚으면 뭐 2%. 2년 안에 갚으면 1.5%. 3년 안에 갚으면 1%. 조기 상환 수수료 페널티를 매긴다니까. 그 은행 입장에서 가만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시장금리가 높으면 이자 수익이 적게 받아서 손해볼 위험 있고, 이걸 이자율 위험이다 이렇게 부르고, 금리 차이니까 이자율 위험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거 시장금리가 저금리니까 차입해서 상환, 차환해 본다고. 그러면 조기 상환 위험이 나타나서 은행이 이자 수익이 앞으로 못 받아먹잖아. 그래서 저래도 위험, 이래도 위험이 양쪽으로 비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행이 다음부터 수기업마가 돈 빌려오면 변동금리 대출할 거야 하고 이렇게 노력이 있겠죠. 위험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러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 이걸 보고 위험 전가라고 합니다. 위험 전가. 이거 우리 매년 우리 시험에 엄청 출제해요. 매년 출제합니다. 위험 전가. 고정금리 대출하지 않고 변동금리 대출하면 저러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해 오십니까? 이해 오시면 안 되는데 벌써. 위험 전가. 그래서 그 마지막에 좀 보니까 변동금리 대차란 말 써놨죠. 은행이 차입자에게 변동금리 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놈 매년 출제합니다. 그 다음 위험 보유.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 사고 터지면 보험회사에 위험을 전가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자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위험 보유 이렇게 위험 보유. 암 보험 가입하면 암 걸리면 보험회사에 위험 전가해서 보험금 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암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안 걸리면 자기가 보유한 돈으로 치유해야 되겠지. 위험 보유. 그 다음에 위험 회피. 아까 봤지만 위험 있는 것은 고개 삑 돌려버려. 회피. 위험 돌려버려. 그럼 그 시험 안 나오고. 위험 통제. 요놈도 위험 전가, 위험 통제. 요게 시험 잘 나옵니다. 자, 리스크 컨트롤, 위험 통제한다 이 말이 그 밑에 금방 우리 했듯이 민감도 분석. 사모님이 가장 민감한 요소를 집중 관리한다 이 말입니다. 투자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민감한 요소를 집중 관리, 민감도 분석.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 자, 포트폴리오는 우리 이미 다 아시겠지만 아이스크림하고 빙설 분산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아이스크림하고 군밤 분산 투자하는 게 좋겠어요? 벌써 아신다, 그지? 날씨 변수에 대해서는 여름에는 아이스크림가 대박 치겠지만 군밤이 쪽박 찰 거고, 또 겨울에는 군밤이 대박이고 아이스크림이 쪽박 차겠지. 날씨 변수에 대해서 서로 변동성을 서로 해지. 두 개 합치면 뭐 변동성이 없어. 일정하게 간다. 이럴 수 있지. 아이스크림하고 빙수하고 분산 투자하면 그물에 그 밥이잖아요. 집중 투자나 몰빵 투자나 비슷해요. 그래서 전혀 특성이 다른 남자 결혼하지 않고 여자 결혼하지 않고 남여가 결혼하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잖아.
근데 서로 존중, 사랑 체계 갖추면 이게 바로 위험을 아주 줄이는 역할을 하죠.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입니다. 포트폴리오 투자.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 뭐 포트폴리오는 이게 간단히 이제 써보시면 이거다. 자, 내가 아이스크림 주식회사를 몰빵을 집중 투자했습니다. 집중 투자. 책에서는 집중 투자를 하죠. 우리 실무에서 몰빵이라 하지만 집중 투자 20%다. 연평균 기대 수익률 20%다. 근데 이때는 대박이고 이때는 쪽박이겠지. 근데 군밤을 사면 이 군밤 주식회사 여기 사면 또 이렇게 나타나서 얘도 평균 수익률은 20%야. 평균 기대 수익률은 20%인데 둘 다가 똑같아요. 근데 한쪽에 몰빵 투자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이놈 투자 이때는 대박 치고 말 갈아타가지고 말 갈아타가 또 대박 치고 이러면 제일 좋지. 근데 그래 하려고 투자했는데 이거 쪽박 차고 또 갈아탄 바람에 또 쪽박 차고 이래 되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그 대박 쪽박 이게 집중 투자예요. 집중 투자. 근데 분산 투자를 하면 군만 반 투자하고 아이스크림에 반 투자 꽃회가 더하면 기대 수익이니까 곱해서 더하기라. 기대 수익이 항상. 나중에 계산식에서 곱하기 더하기 이렇게 하면 항상 기대 수익률, 가중평균 수익률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얘가 많이 벌었을 때 얘가 적게 벌었으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 여기 가운데 오지 가운데. 이 두 개 합치면 이 가운데 오잖아 수익이. 이 합치면 두 개 가운데 수익이 와서 이렇게 쫙 나타난다니까. 위험이 없죠. 변동성 위험 노출을 접어본 거야. 변동성 위험 노출이 거의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하더라도 여기에 반 투자, 저기에 반 투자 하더라도 곱해가 더하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도 똑같이 20% 이게 똑같이 20%야. 수익률이 똑같잖아. 집중 투자나 분산 투자나 똑같아. 그런데 분산 투자니까 위험을 줄여붙지 위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결합하여 안정적 편익을 얻는다. 결혼하여 남자 주식회사, 여자 주식회사 결혼하여 안정적 편익을 획득하는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 결혼하면 돈 더 법니까? 돈 더 못 법니까? 돈 더 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날 남편 보고 돈 벌어놓고 하니까 가정이 스스로 불안해지지 바라는 게 많고 돈 더 버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고시 공부할 때 당신이 집안 정리 좀 하고 알아서 하고 응? 당신 또 바쁠 때 내가 하고 그럼 안정성을 누리잖아. 안정성. 그게 바로 결혼의 효익입니다. 편익이라고. 이걸 변동성 위험을 노출. 만약 혼자 살면 이때야 뭐 옆에 아무도 없는 게 좋지. 저때는 어떻게 됩니까? 응? 혼자서 쓸쓸히. 그런 위험을 없애는 거다. 그래서 결혼하셔가지고 우리 아가씨는 또 결혼하시가 남편 나오면 돈 많이 벌어갖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대박 친다고 이제 어디 가냐면 강원랜드 가는 게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고 이걸 줘가지고 도대체 우리 마누라가 만족을 못해. 어이씨 한번 베팅 해보자. 그런 게 생긴다니까. 남편이 베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니까. 자, 고생 많았습니다.